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김문수 후보 득표율이 56.53, 한동훈 후보 득표율이 43.47, 반올림을 했더니 57대 43. 이렇게 말하기 좀 뭐하니까 소점 첫 다리까지만 말하면 56.5대 43.5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사람의 격차가 13%포인트입니다. 13%포인트는 상당히 유의미한 격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일반 민심도 그렇고 당원들 투표 내용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결국 당원들이 투표를 할 때, 그리고 일반 민심이 투표를 할 때 어떤 판단으로 김문수를 선택했을까?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이런 판단입니다. 김문수는 한동훈 지지자들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반대로 한동훈은 김문수 지지자들을 나중에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결국 김문수 지지자와 한동훈 지지자가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는 한 몸이 돼야 될 터인데, 그때 가서 어떤 승자가 상대 패자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포용성, 확장성, 이걸 놓고 봤을 때 김문수는 한동훈과 한동훈 지지자들을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한동훈은 그가 만약 승리했다면 김문수와 김문수 지지자들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당원들이나 일반 민심이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누가 포용성 있게 감동적으로 국민들 보시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은 그런 단일화를 무소속 한덕수 후보하고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왜? 단일화를 해야만 이재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일화가 대선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라는 100% 그런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단일화 없이 국민의힘 자력으로 이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나타난 모든 여론조사 지표로 보건대 단일화 없이는 결코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선거는 한 달 남았습니다. 아니, 사전투표로 셈을 해보면 이제 25일쯤 남았습니다. 사전투표가 5월 29일부터 하고 오늘이 5월 4일입니다. 그렇다면은 단일화는 대선 승리를 위한 필요 충분 조건, 필수적인 조건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단일화로부터 역산을, 아니 대선 승리로부터 역산을 해보면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단일화가 있어야 되고 단일화를 위해서는 누가 돼야 되느냐? 이렇게 된 것이지요. 저희 유권자들은, 저희 선거인들은 그런 식으로 전략적 판단을 할 때
6월 3일 아니 6월 4일 새벽에 누가 대통령이 된 얼굴로 당선인의 얼굴로 아니 그날부터 취임을 하니까 그날 대통령의 얼굴이 누구일 것인가 누구이어야만 하는가에서부터 역산을 해오는 겁니다. 6월 4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갈 수 있는 대통령이 탄생되기 위해서는 누가 이겨야만 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단일화가 있어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누가 선출되어야 되는가? 김문수 숫자가 물가 숫자입니다. 한자로. 한덕수 숫자가 물가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명을 해봤는데요. 쌍수대연대가 필요하다. 쌍수대연대. 쌍수대연대를 이루면 국민들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것이다. 쌍수대연대를 쌍수를 들어서 환영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당장의 이 단일화에 대해서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충분하게 대화를 해서 잘 협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일화의 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여론조사로 할 것인가?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또 섞을 것인가? 그때 이재명과의 가상 양자 대결, 이재명이 끝까지 대선 후보의 자격을 유지하려나? 이건 일단은 잠시 접어두고 이재명이 끝까지 완주를 한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후보 자격 자체가 위태위태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가상 양자 대결의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일반 여론조사로 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를 결정했던 방식대로 50대 50의 방식으로 결정할 것인가? 단일화를 할 경우에 그 캠프에 있는 조직과 사람들, 이거는 또 어떻게 합칠 것인가? 우리 하나에 두 사람이 겹치는 경우가 무수히 나올 텐데 양쪽 캠프를 들여다보면 말이죠. 그다음에 그동안 쓴 선거 자금, 이 재정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이 대선 후보는 당무 전반에 대해서 우선권을 갖도록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는 그 비상대책위원회하고 어떻게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당무 전반을 장악할 것인가? 김문수로 단일화될 경우에 한덕수로 단일화될 경우에 당무 전반을 장악하는 우선권을 갖는 그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등등. 단일화를 할 때 그 시기는 언제일 것인가? 언제쯤 단일화를 해야 국민들에게 가장 감동적이고 안심할 수 있고 승리를 약속드릴 수 있는 그런 단일화를 할 것인가? 높은 단일화가 최선인가? 아니면 5월 하순쯤 사전투표 직전에 단일화를 하는 것이 더 드라마틱하게 극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지금부터 김문수와 한덕수, 한덕수와 김문수가 서로 정책 경쟁을 계속 벌이면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책과 미래 비전을 늘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국민들이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드릴 것인가? 아니면 후보 등록을 하기 전인, 그러니까 후보 등록이 다음 주 이제 10일, 11일 이틀간이거든요. 그러면 10일, 11일 이전인 5월 9일까지 단일화를 하고 만약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은 한덕수 후보를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기호 2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되면은 이제 그냥 가면 되는 거고요. 그런 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와 충분하게 대화해서 잘 협력할 것이다. 국민이 납득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다. 수시로 전화통화하고 있고요.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로 승리를 했을 때 또 한덕수 후보가 전화를 해서 축하한다고 했고 곧 만난다고 했으니까 그런 문제들은 조금씩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조금씩 한 발짝씩 갈 것인지 어느 날 판을 지어서 결론을 낼 것인지 그건 두 후보에게 일임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부교를 지어서 얘기해 본다면 김문수 후보는 안명연대, 안명연대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그렇게 되겠고 한덕수는 굳이 이름을 붙여본다면 대헌 빅텐트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덕수 후보는 어제 저녁에 TV조선 인터뷰에서 특정인 대상이 아닌 대헌 빅텐트를 쳐야 한다. 국민의힘 후보와 연대를 모색하겠다. 또 이재명은 본인은 법대로 한다면서 다른 사람이 법대로 하면 틀렸다고 한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 탄핵 절차에 즉각 돌입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서로 제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 재무덤을 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이런 거지요. 그렇게 해서 사법부 전체를 우리나라의 3,000명 가까운 판사들 전체를 분노케 만드는 짓을 그래 매를 번다 매를 벌어 민주당 민주당 어디 가니 거기가 거기지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 성격이 그 성격 그대로 그래 본색을 드러내는군 미천이 다 드러난다 야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 대법원장 탄핵한다고 그러면은 그래 뭐 인권법 출신 우리 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옳았구나 이제는 대법원장 거꾸로 틀리고 우리 마음대로 판결을 해야지 이재명 다시 살려내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니? 천만의 만만의 말씀 민주당 초선 의원님들 오히려 판사들이 이재명 민주당에 대한 분노심으로 말을 하지는 않지만 끈끈한 연대의식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닌 말로 지금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 피고인 이재명의 파괴 환송심을 맡은 그 재판부의 판사들이 당장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절차에 즉각 돌입하겠다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기자회견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서울고등법원의 형사 7부의 재판장 3인 3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런 망나니 같은 그런 사람을 몰라라. 민주당 정말 이것들은 반드시 손을 봐야 되겠구나.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구나. 이대로 놔두면 대한민국 정말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민주당의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는 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대법원을 놓고 사법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따라서 삼권 분립이 막을 내려야 할 시대가 됐다. 삼권 분립이 막을 내려야 된다. 삼권 분립 해제한다. 그렇지 않아도 김문수 후보도 후보 수락 연설에서 삼권 분립이 붕괴되고 있다고 탄식을 했는데 아니나 다르랴 민주당 입에서 삼권 분립 해지 얘기를 지들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노동운동가 출신 보수 정치인입니다. 김문수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구로공단의 노동자. 7년 동안 노동을 했습니다. 억난으로 위장 취업 이런 거 잠깐 했던 이런 얼치기 노동자가 아닙니다. 8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난 부인 전남 순천 출신입니다. 김문수 하면 떠오르는 도로공단, 봉천동 산꼭대기 빈칸 살림방, 응단에서 만난 아내, 노동 현장에서 최루탄 가스가 자욱히 배어있는 잠바떼기를 빨아야만 했던 김문수의 아내. 김문수 후보는 어제 수락연설에서 어느 순간에도 가장 낮은 곳 한 사람들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김문수 이제 정치 입문 35년 만에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제적, 노동운동할 때는 투옥, 밥 먹듯이 하다가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경기도지사를 2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 노동장관이 된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독재가 거짓과 범죄로 국회를 오염시켰다. 김문수 후보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던 그 공약을 자기의 후보 수락 연설문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사원이 선거한 일을 감사하도록 하겠다. 사전 투표제를 폐지하겠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 역사상 최악의 국회 독재를 끝내도록 하겠다. 국회가 대통령을 끌어내고 법원과 헌재를 지배하고 삼권 분립을 파괴하고 이런 것을 이제 끝장내겠다. 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 개헌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한덕수 후보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얘기를 김문수 후보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와 민생, 출생률을 챙기는 대통령,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노동 약자를 살피는 정부, 청년들이 꿈꾸는 일자리,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환경,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대한민국, 2차 연금개혁, 청년 기업가 창업 천국, 이런 것들은 다 한덕수 후보하고 하는 그런 공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정 세력이 나라를 휘젓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도 했는데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했던 그런 걱정이기도 했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두려움을 없애는 안보 대통령이 되고 자유통일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공약도 김문수 후보는 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